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역.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파벨과 웹팩을 이용한 ES6 환경 구축을 또 배워볼 겁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저희가 파벨에 대해서 배웠었죠. 네, 오늘은 이제 이런 파벨에 웹팩을 또 접목을 해가지고 주로 접목을 하는 게 아니라 웹팩을 새로 설치를 해서 이 웹팩으로 번들링하고 트랜스파일링 하는 걸 한번 배워볼 겁니다. 역. 네, 우선은 웹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제가 파벨이랑 이제 설명을 하면서 파벨은 트랜스파일러, 웹팩은 번들러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좀 자세히 말해드리자면 의존 관계에 있는 모듈들을 그러니까 연관이 있는 모듈들을 하나의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번들링 해주는 모듈 번들러입니다. 그러니까 파일이 만약에 뭐 A.js, B.js 이렇게 있으면은 번들링을 하면 그냥 main.js 이런 식으로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파일이. 그래서 결국에는 음, 하나의 JS 파일만 불러와도 이 두 가지의 불러온 거랑 효과가 똑같이 놀릴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보면 됩니다. 네, 즉 여러 개의 파일로 분리된 스크립트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묶고 최적화해주는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배워볼 것은 이겁니다. 웹팩과 바벨로 ES6 플러스 개발 환경 구축하기. 네, 우선 웹팩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번들링 하기 전에 바벨을 로드해서 ES5 코드로 트랜스파일링 할 겁니다. 이거는 저번 먼저, 시간에 네. 배웠었죠. 네. 네, 그래서 번들링 하기 전에 트랜스파일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번들링을 할 예정입니다. 결국엔 바벨이랑 웹팩을 모두 쓰게 되겠네요. 네. 여기에서. 그리고 추가로 SASS를 사용한다면 이것도 이 웹팩으로 트랜스파일링 할 수 있습니다. 그 설정까지 한번 배워볼 겁니다, 오늘. 자, 그래서 순서는 크게 이 정도가 있겠네요. 일단 순서라기보다 항목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오늘 해볼 것 중에 하나가 웹팩 설치해서 실행해보는 거 하나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바벨 폴리필이라고 이제 도구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음, 사용해볼 거고, SASS, 트랜스파일링, 컴파일 하는 거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웹팩 설치 후에 실행까지 해보자. 웹팩에 대해 알아보자입니다. 일단 총 몇 단계지? 6단계 정도로 지금 과정을 놔뒀고요. 먼저 웹팩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웹팩 버전 4, 이거 버전이니까 웹팩은 웹팩 CLI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웹팩이랑 웹팩 CLI를 둘 다 설치를 해줄 거예요. npm 인스톨에서. 세이브 div는 개발에서만 사용할 거다. 개발 단계에서. 그러면 이걸 붙여주시면 되고 굳이 안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벨 로더라는 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과정을 따라하면서 이 하나하나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교재에 나온 대로 과정만 설명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바벨 로더를 설치해 줬고요. 다음 세 번째, 같이 그냥 해보면서 할까요, 여기서? 네. 이것만 봤을 때는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으니, 어, 우선 터미널을 켜서 이 지금 내가 프로젝트, 아까 적어놨던 SASS가 SCSS랑 다른 거다, 이거? 어, 여기선 같다고 그러니까 SASS가 확장사가 SCSS인가 봐요. 저도 정확히 보진 음. 않았는데, SCSS가 SASS보다 뒤에 나온 거긴 하거든. 네, 차이는 무방, 거의 없긴 한데, 네, 문법이 살짝 다르다 정도라고 하네요. 좀 더 어썸한 음, 문법이라고 하긴 하다. 음, 이거는 한 번쯤 제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적어놔야겠네요. SASS는 안 써봐서. 음,
어디까지 했죠? 이거. 그래서 한 단계씩 지금 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파일은 저번에 저희가 실습했던 그 프로젝트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ES5로 트랜스파일링 했던 그 프로젝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 프로젝트 폴더에서 npm install safety CLI 그럼 설치가 돼가지고 이거까지 설치를 지금 진행할게요. 바벨 로더 이렇게 하고 패키지.json을 확인해보면 CLI랑 웹팩이랑 웹팩 CLI 그리고 바벨 로더 발로라. 네, 다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npm 스크립트 저번에 그 런 빌드로 하나 바벨 작동하도록 해놨었죠. 그거를 이제 웹팩이 작동하도록 웹팩 W 해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저걸로 하면 바벨이 자동으로 되나? 이제 이 웹팩 컴픽 안에 바벨이 또 있어요. 바벨을 설정하는 부분이.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먼저 바벨을 작동시키고 그 다음에 웹팩 작동시키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바로 웹팩 컴픽이란 파일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여기 프로젝트 최상위에다가. 그래서 이 파일은 패스는 패키지인가 봐요. 그래서 불러오고 모듈 익스포트에 이렇게 옵션들을 줄 겁니다. 살짝 읽어보긴 했는데 엔트리는 시작점 그런 거겠고요. 파일 있는 위치 그리고 모듈의 이제 룰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할 거냐 확장자 이런 것도 적어주고요. 그리고 프리셋 있다면 프리셋도 한번 적어주고 바벨. 그런 식으로 설정이 다 있습니다. 이 웹팩 콤픽이 좀 중요한 파일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단계 웹팩을 이제 실행시켜 볼 겁니다. 저번에 저희가 그 바벨로 트랜스파일링 했을 때도 이 dist.js 폴더 안에 이렇게 된 게 나왔었죠. 트랜스파일링 했던 게. 이번에도 여기에 웹팩 결과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npm run build를 진행해주면 이렇게 웹팩이 실행이 되고요. 곧 있으면 네, successfully 하고 이제 뜨고 지금 제가 설정을 바꿔놔서 지금 CSS가 번들이 됐는데 잠시만요. 됐다. npm run build 하면은 여기 test.j 잠시만요. 그냥 하란 대로 해야겠네. 잠시만요. 컴픽을 다시 돌리겠습니다. 그냥. 다시 npm run build 하면은 이렇게 successfully가 뜨고 번들된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기존 거는 lib 파일과 메인 파일이 나눠져서 나왔었는데요.
네. 이번에 웹팩으로 합쳐준 파일은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번들 파일로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제 브라우저에서는 그럼 저 번들을 읽는 건가? 맞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음, 사용하기 위해서 이 번들로 하는 거고요. 음, 저번에 이 lib랑 메인으로는 그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잖아요. 예. 네, 그 저번 시간 마지막 내용이 딱 그거였는데요. 브라우저에서 모듈 테스트 했는데 에러가 나왔었죠. 이게 임포트 방식이 달라서. 이제 이 아, 그쵸. 번들러는 네, 브라우저 상에서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큰 의미는 파일을 합쳐주고 파일 합쳐준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번들링은 하나의 파일로. 그리고 뭐 브라우저에서도 읽을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번들링 된 거를 브라우저에서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HTML 저번 시간에 썼던 여기를 이제 이 번들 JS만 불러오게끔 해서 제가 실행을 시켜줬어요. 음, 그래서 콘솔을 한번 켜보면 저번 시간에 결과 나왔던 이것들이 3.14 이거 나오고요. 일단 저번 시간에 이게 어떤 코드였냐면요. 간략하게 보여드리자면 이런 게 있었죠. 이건 제가 바꾼 거고 뭐 파이 아니면은 지수승 그리고 클래스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제 파이가 메인이 지금 바뀌어서 그러는데요. 네. 메인도 돌려야겠다. 바뀌었다기보다 기존 메인이 이거였어가지고 뭐 콘솔에다가 파이도 찍어보고 뭐 지수승도 찍어보고 그리고 푸랑 바도 이렇게 불러봤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출력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메인이랑 립에 있는 코드가 바뀌면 네, 빌드를 또 한번 다시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음, 이제 이 번들을 만들기 때문에 뭔가 당연한 거긴 하네, 생각해보니까. 네, 제가 지금 정리를 지금 안 해놔서 이게 끝까지 다 쓰고 나서 한번 초기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뭐 다시 일일이 바꾸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뭐 혹시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여기까지는? 음, 네, 그래서 그냥 이 두 개 파일을 트랜스파일링하고 번들링해서 이 번들 JS라는 걸로 만들었고요. HTML에서는 이 번들 JS 하나만 들고 와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본 게 방금까지 한 거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웹팩을 이렇게 사용한다를 알아봤고요. 두 번째, 바벨 폴리필에 대해 배울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웹팩으로 이제 번들링을 하는 과정에서 예. ES6 이상의 코드는 보통 ES5 이하로 트랜스파일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들이 있어요. ES5 아래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기능들. 그렇죠. 브라우저마다 이제 또 조금씩 지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ES6에서 이제 프로미스라든지 오브젝트 어사인, 어레이 프롬 이런 거는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EX5 기능으로는. 그래서 음, 그냥 아예 이게 새로 만들어진 거. 네, 아예 새로운 것들이라서 이게 바꿀 대상이 없는 거죠. 트랜스파일링 할 대상이.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못 바꾸니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사용 가능하게끔 바꿔주는 게 바벨 폴리필이라는 확장입니다.
그래서 폴리필이 일단 뭐냐? 폴리필이란 해석을 하면 그냥 충전솜, 솜이 꺼졌으면 충전솜을 채워서 메꾼다.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폴리필이라는 게. 그래서 저희는 여기 얘네를 사용할 수 없으니 다른 걸로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자 하는 의미에서 바벨 폴리필이라고 불립니다. 이 확장 이름이. 그래서 이게 뭐냐?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코드를 사용 가능한 코드 조각이나 플러그인으로 변환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다른 이 확장에 들어있는 코드로 바꿔서 이 기능들이 정상 작동하게끔 ES5로 바꿔도 정상 작동하게끔 해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코드를 바꾼다는 느낌보다는, 코드를 ES5로 바꾼다기보다는, 네, 폴리필에 있는 구현된 이제 네, 프로미스를 가져와서 쓰는 참조해서. 네, 비슷합니다. 이제 임포트의 개념이에요, 사실. 이게 어디 있을까? 나중에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있는데 당연히 이 웹팩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하거든요. 네, 이따 결과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더 아래서 자세히. 그래서 이걸 지금 사용해 볼 겁니다. 그 전에 폴리필을 사용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우선은 이 메인 JS를 아래다가 항목을 추가해서 폴리필이 필요한 코드 이거를 몇 개 작성을 더 해줄 거예요. 이렇게 promise, assign, from 이렇게 세 개가 아까 필요하다 했었죠. 폴리필이. 그래서 네. 수정을 잠깐 해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수정을 해주고 npm run build 다시 해줄 겁니다. 지금 파일은 삭제한 상태고 새로운 번들 파일을 만들어 줄게요. 네, 잘 작동을 했고 네, 이런 식으로 번들링이 되는데 지금은 제가 폴리필 설정이 돼 있어 버려서 폴리필이 돼 버렸네. 잠시만요. 그냥 과정이니까 어차피 과정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원래 폴리필이 필요한 코드들은 번들링을 해도 이 번들 파일 안에 프로미스 하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은 안 나와 있습니다. 대신에 바로 결과를 보여드리자면 이 바벨 폴리필을 적용시키면 이렇게 웹팩 required 해서 이 ES6에 대한 얘들을 이렇게 불러옵니다. 하나씩. 이렇게 파일 단위로 또 딴 데서 불러옵니다. 이렇게. 이 라이브러리 안에서. 웹팩 저게 있으면, 트랜스파일링을 안 해도 문제는 없나? 트랜스파일링을 지금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웹팩 컴피그에 위쪽에 이 번들링에 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트랜스파일링에 없는 대한. 것만 저기 있어서 둘 다 필요한 건가? 없는 것만 있다. 라는 게. 그러니까, ES5에서 구현 못하는 것만, 네. 이제 저 폴리필 같은 데에서 가져와서 쓰게 하려고 트랜스파일링도 하고 번들링도 하는 건가? 저런 식으로 사실 웹팩에서 네. 가져올 거면 바벨이 필요가 없다. 이거.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저희가 바꾸려는 게 저희의 코드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파일링은 이 저희 파일을 바꿔주는 얘들이고, 그걸 이제 하나의 이렇게 번들 파일로 합쳐주는 게 번들러고요. 근데 저희 코드에서 뭐 프로미스라든지 어사인, 프롬 이런 거는 못 바꾸니까 이제 이런 얘들만
추가로 폴리필에서 찾아다가 쓰는 거죠. 이거를. 음. 네, 그래서 이 프로미스가 원래 번들러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폴리필이 적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미스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파일에서 프로미스라는 문법을. 그러니까 문법을 임포트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폴리필을 대체해서 통해서. 가져왔다. 그런 네, 느낌. 네. 어쨌든 ES5에서 동작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네. 이 바벨 폴리필이라는 친구에서 뭐 프로미스라는 문법을 불러오고 오브젝트 어사인이라는 얘를 불러오고 어레이 프롬이라는 얘를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메인 도구라기보다 좀 트랜스파일링과 번들링을 할 때 보조 도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먼저 사용할 때 얘는 개발 환경에서 사용하면은 이 그냥 바꿔주는 거로밖에 동작을 안 해서 이건 실제 환경에서까지 적용시켜야 되니까 이 save div라는 옵션을 빼줘야 됩니다. 저희가 나중에 최종 빌드까지 다 했을 때 그때도 남아 있어야 되는 친구라서요. 그래서 그냥 npm 인스톨만 해주면 됩니다. 옵션 따로 안 붙이고요. 네, 그 다음에 폴리필을 임포트 해줍니다. 이렇게 제일 위에 바벨 폴리필 하고 불러왔어요. 메인에서. 네, 다음 웹팩을 하는 김에 같이 네, 웹팩에다 넣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 음, 어차피 웹팩을 할 거라면. 그렇습니다. 뭐 바벨만 할 거면 네, 바벨만 할 때도 원래 바벨을 위한 라이브러리니까요, 이게. 라이브러리라 해야 되나? 플러그인? 원래 바벨을 위한 친구라서. 근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게 바벨이랑 웹팩을 둘 다 사용해서 ES6 환경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일부러 웹팩 쪽에 넣은 게 아닌가. 그래서 웹팩 컨피그를 다루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웹팩을 사용하는 경우 폴리필을 웹팩 config js 이 엔트리 배열에 추가해 줍니다. 처음에 이 엔트리는 그냥 JS 파일만 있는 곳을 가리켰었는데요. 이거를 배열로 만들어서 엔트리 경로를 하나 추가해 줄 겁니다. 바벨 폴리필 하고. 네, 다음 npm run 빌드를 하면 이 폴리필이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웹팩 required 그런 식으로 그 문법들을 하나하나 임포트해서 ES5 환경에서도 ES6 플러스 문법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친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폴리필이었고요. 바벨 폴리필. 네, 좀 이해가 되셨나요? 폴리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사용을 직접 해봐야 알 것 같긴 한데 그냥 역할 정도만 알아도 뭐 나중에 필요할 일 있을 때 찾아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네. 네, 마지막 배워볼 거는 사스 컴파일을 해볼 겁니다. 웹팩으로요. 자, 웹팩으로 사스 파일 또한 컴파일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있고요. 결과를 뽑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 번들 JS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별도의 CSS 파일로 분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결국에 컴파일을 하면 CSS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뭐 번들에 포함시키느냐, 아니면 번들과 별개로 다른 CSS 파일로 분리를 시키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먼저 뭐 설정으로 바꾸는 건가? 네, 설정으로 바꿔요. 그것도 웹팩 컨피그로 바꿉니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번들 JS에 포함시키는 방법. 저희가 나오는 결과물인 이 번들 JS에. 그래서 이때 패키지를 또 설치를 해줘야 돼요. 뭐, 노드, 일단 로더 사스, 맞네. 네, 스타일 로더, CSS 로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쭉 해주고, 그다음 웹팩 컨피그를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도 엔트리에 이 SCSS 경로를 하나 추가해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를 번들링 할 거다 라고 컨피그를 또 지정해줬습니다. SCSS 다 찾을 거고, 이러한 로더들을 쓸 거고, 결과는 뭐 익스 클라우드, 외부 모듈은 뭐 이런 걸 쓸 거다 지정을 해줬습니다. 지금 해줘야겠구나. 엔트리. 자, 그래서 테스트를 위해서 3개의 SASS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전 미리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간단한 CSS들이 적혀 있어요. 이렇게. 아, 근데 CSS라고 해도 확장자는 CSS구나. 네? 아니, 확장자는 CSS구나 싶어서. 음, 결과 말씀이실까요? 아니요, 그 CASS 폴더에 네, 우리가 CASS 보려고 하는데 확장자는 SCSS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아, 확장자는 SCSS구나 싶어가지고. 아, 일단 제가 사스랑 SCSS 차이를 정확히 아직 몰라가지고 일단 책에 나온 생각보다 대로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SASS라는 확장자가 없었던 것 같긴 하다. 음, 네, 그래서 3개 파일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 허허. HTML을 수정을 해서 이 SCSS가 일단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해 줄 겁니다. 그게 이제 그거예요. 이 번들 파일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 웹팩으로 번들링을 하면 아하, 네, 웹팩으로 번들링을 해서 여기 지금 이 번들 파일에는 SCSS가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헬로 월드를 보면 이렇게 아까 저희가 파일을 대조를 해볼게요. 네, 여기 이렇게 뭐 폰트 컬러, 폰트 패밀리, 폰트 사이즈, 라인 하이트 이렇게 지정을 해줬었는데요. 지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SCSS 파일을 번들링 할 수도 있다. 다시. 네, 이렇게 첫 번째 방법 한번 알아봤고요. 네, 두 번째 방법은 별도의 CSS 파일로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 SASS가 좀 크기가 스케일이 방대해지면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음. 이게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너무 무거워지면 그것도 네, 큰 손해이기 때문에 CSS 파일로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또 사용하는 플러그인이 추가가 되는데요. 미니 CSS 익스트랙트 플러그인이라고 하네요. 뭐 설치하는 게 되게 많은데 그냥 이것도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을 npm 인스톨 해줬고요. 그 다음에 웹팩 컴픽을 또 수정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컴픽을 수정을 해줄 건데 이때 추가된 게 여기 이 방금 설치했던 플러그인이랑 네 여기 아웃풋이 또 있어요. 이제 네 플러그인 CSS 아웃풋 밑에구나. 플러그인 파트에 이 저장될 경로랑 CSS 파일 이름 이런 식으로 써줄 거고요. 이 플러그인 옵션으로.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을 설정을 해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HTML 파일을 또 수정을 할 겁니다. 이번에는 CSS 파일을 부르도록. 네,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방금 앞에서 사용했던 번들러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지금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이 컴픽상에서. 원래 다른 컴픽이 여기 있었는데 이전 예시에서요. 네, 그래서 그걸 지우고 지금 새로운 컴픽으로 대체가 된 겁니다. 제가 복붙을 하긴 했지만 그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번들 파일, 네, 지금 다시 번들 과정을 할 건데 현재 이제 나오는 번들 파일에서는 뭐야 캐시 에러가 뜨면 안 되는데 잠시 중단을 좀 할게요. 사태 해결을 위해서. 네. 그래서 뭐 번들 파일 네, 방금 한 가지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오류가 좀 났었는데 예. 지금 다시 정정을 해가지고 진행할게요. 네, 별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패키지 제이슨을 제가 실수로 지워버리는 바람에 발생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번들링을 해볼 겁니다. 저희 또 뭐가 뜨네. 이럴 잠시만요. 수가. MP 레이서 순조롭지가 않네요, 되게. 한번 봅시다. 뭔지. 웹팩 제 컴피그 JS. 컴픽이 뭐 잘못됐나?
패키지 JSON 한번 다시 볼까? 그래야겠네요. 적혀 있을 건 다 적혀 있지. 고 다 잘 깔려 있고, 로드를 못 하고 있네. 그러게요. 클라우드 있고, 블리필 깔려 있고, CLI 웹팩 맞고. 웹팩 컨피그를 다시. 이제 작동을 잘 난 하네요. 뭐가 빠져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것 같네요. 뭐가 빠져 있을까요? 어, 어, 라인 수가 달라지네? 뭐가 더 있었나 본데? 네,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되니까 확인을 다시 해볼게요. CSS 파일이 생겼다. 네, 폴더가 맞습니다. 생겼네요.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 저희가 봤던 SASS 파일에 있는 CSS들이 이렇게 CSS 파일로 전환이 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 프로젝트를 실행을 시켜서 적용까지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화벨과 웹팩을 이용해서 번들링, 트랜스파일링까지 다 해봤습니다. 네, 사실 웹팩이 사실 네, 웹팩은 사실 요새는 알아서라고 해야 되나? 우리는 나는 리액트밖에 안 해봤으니까 네, 크리에이트 리액트 이거 하면 알았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나중에 저희의 프로젝트마다 아니 뭐 회사 가서든 어쨌든 자동화가 추세잖아요, 요즘 회사에서. 배포 그죠? 자동화, 빌드 자동화. 이제 그 과정에서 어쨌든 트랜스파일링과 번들링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과정인데, 그거를 저희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는 게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이게 그걸 웹팩 위해서, 건드릴 정도 되면 네, 코드 잘못 짰구나 싶거나 아니면 네, 귀찮네 이러고 있겠지. 맞습니다. 이 컨픽을 다루는 방법을 주로 알아봤는데, 사실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이 컨픽을 다루고, 이 폴더, 디스트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결과 맞습니다. 확인해보고, 그게 전부라서 사실 그냥 사용법에 대해 컨피그 알아봤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차피 나중에는 다 사용될 지식입니다. 웹팩은 또 나중에 네, 요새는 이제 처음에 설정할 때 자동 설치가 잘 돼가지고 네, 보일러플레이트가 있어가지고, 이제 익스플로드 안 쓰고 대부분의 사람이 크롬, 사파리 뭐 네, 이렇게 쓰기 때문에 안 봤으면 좋겠는 애긴 하네요. 하지만 꼭 필요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